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월 4일 10시 31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하여 2권 12장 감각에 대한 일반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조금 중간중간 애매한 구절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어렵지는 않으니까 가볍게 보실 것 같고요. 네, 간추려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감각의 그 12장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감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규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감각기관의 능력에 대해서 살핍니다. 감각기관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감각적 자극이 물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인데, 이거는 이제 감각을 감각할 수 없는 물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기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영향을 받는다는 게 확실하지만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내용을 간단히 또 보면은 감각한다는 건 이제 표상을 갖는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감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감각의 의미에 나오고요. 감각기관에 대해서는 감각기관 자체가 이제 자극받은 정보를 표상하는 능력을 갖는데요. 감각기관과 능력은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강한 자극에 감각기관이 손상되는 이유랑 식물이 감각을 못하는 이유. 네, 식물이 감각을 못하는 이유 뻔하죠. 감각기관이 없어서 못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물론 요즘에 이르러서는 식물이 그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감각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네, 식물이 감각기관을 갖지 않아서 감각을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각 능력이 없는 것이 자극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해서 그 색, 소리, 냄새는 물체에, 감각 능력이 없는 물체에 없는 물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눈이 없는 존재에게 그 색이 아무리 색이라는 정보가 아무리 주어진다 해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촉감과 맛은 물체에 영향을 주는 것 같네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색소리 냄새도 어쩌면 물체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각 능력이 없는 물체에 얘기를 하는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감각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감각한다는 건 표상을 갖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감각은 이제 표상을 구현을 하고 이 표상은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랍이 반지 문양을 받아들일 때 철이나 금이 있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감각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사물을 감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죠. 우리가 감각하는 건 사물이 아니라 사물이 제공하는 자극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의 강도에 따라 구분하고 인식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감각기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감각기관은 자극받은 정보를 표상하는 능력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각기관은 자극받은 정보를 구현하는 능력이다 라는 거고, 이제 능력과 기관이 구분이 됐죠. 기관이 있는데 그 능력을 지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감각기관과 능력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은 어떤 물체적인 것을 말하고, 물질적인 걸 말하고, 감각 능력은 물체적인 것이 아니며 특정 강도 내의 자극을 감각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을 보게 되면 자외선과 적외선을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특정 영역만 감각할 수 있게끔 설정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기관은 정리를 해보면 특정 자극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강한 자극의 감각기관이 손상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이 됩니다. 강한 자극이 어떻게 감각기관을 손상시키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자극이 너무 강하면 감각 능력을 초월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받아낼 수 없는 자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감각기관이 구축한 구조를 훼손시키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악기입니다. 특정 음을 내는, 특정 음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음만 낸다는 게 아니라 음역대, 특정 음역대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음역대를 내는 악기의 현을 너무 강하게 튕기면은 악기가 훼손이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소리를 받아들이거나 뭐 눈을 색을 받아들이거나 빛을 받아들이거나 하는 그 감각기관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특정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뭔가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구조가 있는데 너무 강한 게 들어오면은 세게 튕기는 거랑 비슷하게 망가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이 감각을 못하는 이유도 설명하는데요. 식물이 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히 감각기관이 없고 자극을 수용할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극에 따라 운동만 할 뿐이지 자극을 수용하지는 못한다. 자극을 수용하고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자극은 물체에 영향을 줄 수 있나 라는 얘기인데요. 냄새 맡지 못하는 것이 냄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감각 능력이 없는 것이 자극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감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극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게, 감각 능력이 없는 존재에게 색, 소리, 냄새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색이 아무리 주어진다 해도, 소리가 아무리 주어진다 해도 그 아무것도 없는 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색, 소리, 냄새를 발산하는 물체는 그걸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죠. 존재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거에. 그래서 예시로 드러나온 게 청둥인데요. 청둥은 소리죠. 어떤 공기적 흐름에 대한 소리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소리가 쪼개는 게 아니라 이 소리를 일으킨 공기적 흐름, 뭐 움직임, 운동이 나무를 쪼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촉감과 맛은 물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요. 감각 능력이 없는 존재에게 미각적이거나 촉각적인 요소는 물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그 맛보거나 촉감을 느낄 수 없는 돌, 감각 능력이 없는 존재죠. 여기에 달거나 시거나 짠 액체를 뿌리거나 아주 무거운 물체나 푹신한 물체를 떨어뜨리면은 감각할 수 없음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달거나 시거나 짠 액체를 뿌리게 되면 돌이 부식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뭔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주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면은 돌은 깨질 수도 있겠죠. 돌이 부서질 수도 있을 거고, 푹신한 물체를 떨어뜨리면은 푹신한 물체가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자국이 남을 수 있죠. 이처럼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에 놓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보면은 감각적 자극이 물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게 드러나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아가는 게, 그렇다면은 색, 소리, 냄새도 뭔가 영향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를 바꾸는데, 모든 물체가 아니라 공기 같은 것으로 이제 그 전제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공기 같은 것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공기는 어떤 냄새를 갖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황이 풍부한 지역을 가면은 공기는 우리가 봤던 공기랑 똑같은데 냄새가 다르다 이거야. 썩은 계란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게 맞다면 냄새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전달 과정이 있었던 거네. 공기가 어떤 냄새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그거를 우리한테 또다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게 되니까, 공기가 두 가지 역할을 했던 거네 라는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진 않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이게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된다고 느꼈던 건지, 의문을 던진 채로 끝내야 된다고 봤던 건지,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감각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 앞서 이 두 가지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이 밑에 부분이 조금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